자, 여기 신경계. 오늘은 여기 9장을 쌤이 전체를 한번 다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앞단원에서 8장에서 뭐였냐면 신경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신경계. 자, 이게 기관계 중에서 신경계는 뭐냐면 크게, 자,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까? 그래서 그림을 딱 보면 크게 우리 사람은 신경계가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어. 자, 혹시 이 그림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이 그림을 해부학적 그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면 얘가 해부학적 기준으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인데 그 말초신경계를 크게 뇌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척수신경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왜 이름이 뇌신경이냐? 뇌에서 나오는 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해서 왜 12쌍이라고 하냐면 오른쪽 12개, 왼쪽 12개. 됐지? 그 다음 밑에는 척수야. 척수에서 나. 이게 척수야. 여기 보이지? 이 척수에서 뻗어나가는 오른쪽 31, 왼쪽 31. 외울 때는 베스킨라빈스처럼 외우면 돼. 알았지? 31쌍. 가끔씩 물어봐. 척수가 당연히 기니까 31쌍이야. 1, 2, 3, 1, 2, 3, 1. 알았지? 혹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12쌍, 31쌍.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자,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뇌야. 왜 선생님이 얘기하는지 알아? 자, 얘들아, 뇌 안에 뇌신경이 있어. 척수 안에 척수신경이 있어. 틀린 말이야. 자, 뇌 안에 뇌신경이 없어. 왜? 자, 잘 봐. 뇌하고 척수는 중추신경계야. 뇌신경은 뇌하고 척수가 아닌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그림으로 선생님 이 그림을 다시. 이게 뇌야. 자, 이게 뇌야. 이게 뭐야? 척수야. 됐지? 자, 뇌신경을 보여줄게. 노란색. 이게 뇌신경이야. 12쌍. 12쌍.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뇌신경은 뇌 안에 있어? 없어? 이거야. 뇌는 뇌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라고. 자, 다시. 자, 이 붉은색이 무슨 신경이야? 척수신경이야, 얘들아. 얘도 척수신경이야.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 다시. 척수 안에 척수신경이 있니? 척수는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니? 아니라고요. 이게 첫 번째. 왜? 이름이 비슷하잖아. 뇌 안에 뇌신경이 있을 것 같아. 척수 안에 척수신경이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역할을 미리 한번 써줄게요, 선생님이. 도대체 얘가 뭐 하는 거냐?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 뇌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잘 들어. 이 머리야. 머리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첫 번째. 우리 보고 있지? 요거야.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 듣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게 다 뇌신경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척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케이? 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감각 뉴런이 이런 거죠.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것들. 냄새 맡고, 냄새까지 쓸까?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장기하고도 연결된 게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밑에 쓸게. 잘 봐.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맛보고 말고, 이제 뭐냐면, 운동신경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 말하는 거. 이게 뭐냐면, 안면 근육이라고 하는 거야. 이 안면 근육이 뇌신경이야. 그러니까 얼굴 움직이는 거, 얼굴 찡그리는 거, 웃는 거, 말하는 거, 발음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뇌신경 거라고. 오케이? 됐죠? 자, 봐봐. 내가 하진이를 보고 욕을 했다. 그러면 척수하고 아무 상관없어. 왜? 보고 뇌신경에서 뇌로 들어가서 되뇌가 욕하자라고 해서 다시 입으로 욕하는 거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는 뇌하고 뇌신경만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끝났어, 얘들아. 척수신경은 뭔지 알아? 아주 간단해. 팔다리 신경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팔 움직이는 거 있지? 이거 다 척수야. 자, 봐봐. 느꼈어. 자, 선생님이 뭐를 만졌어. 기분이 어때? 더럽다라고 느끼는 건 척수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서 뇌에서 느껴. 더럽다. 그러니까 손을 어떻게? 떼.
그럼 다시 척수로 내려가서 손을 떼는 거야. 이해되지? 이게 바로 척수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부학적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요.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으로. 됐죠? 자, 요게 신경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경계를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로 가보자. 대뇌로. 이거 지우고. 자, 봐라. 자, 이거 봅시다. 자, 중추신경계입니다. 뇌입니다. 뇌는 크게 여기는 5가지라고 되어 있죠. 총 6가지라고도 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대뇌. 자, 이 그림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왜 이름이 대뇌야? 커서. 자, 왜 소뇌야? 작아서가 아니야. 두 번째로 커. 이게 다 소뇌야. 이 중뇌는 요즘은 중뇌라고 하지 않고 무슨 뇌라고 해요? 이거를 중간뇌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중간뇌야. 자, 여기서는 중간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뇌, 중간뇌, 그 다음 소뇌, 뒤쪽. 자, 너희 그 정도 알지? 대뇌는 좌반구가 있고 우반구가 있어. 그래서 우리 우뇌가 어디를 지배? 몸의 좌측을 지배하고 좌뇌가 우리 몸의 절반의 오른쪽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소뇌도 좌반구하고 우반구가 있어. 물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그러질 않고. 그 다음에 간뇌가 있고 뇌하수체. 이 간뇌 안에 이제 뇌하수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뇌,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붉은색의 박스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뇌줄기라고 해요. 뇌줄기처럼 보이죠. 줄기처럼. 그래서 여기를 뇌줄기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 그럼 여기 첫 번째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간뇌가 포함되어 있고, 자, 플러스 이 가운데를 뭐라고 하냐면 뇌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교. 자, 플러스 마지막 연수까지. 자, 이거를 우리는 뇌줄기라고 해요. 그래서 뇌줄기가 아닌 거는 간뇌는 뇌줄기가 아닙니다. 됐지? 자, 뇌줄기를 꼭 외워보도록. 자, 이제 간단하게 대뇌는 이제 선생님 얘기할게요. 지금 선생님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 너희들이 선생님의 말소리를 듣고 있잖아. 생각하고 있잖아. 집에 가서 뭘 먹지? 막 이런 것들 다 대뇌에서 하는 거야. 혹시 너희들 뇌 있잖아. 뇌 본 적 있어? 사진이나 그림으로? 자, 뇌는 자, 여기서처럼 이런 색이니? 뇌가 흰색이니? 아니야. 무슨 색이냐라고 하면 분명히 흰색은 아니야. 어떤 애들은 핑크색이래. 어떤 색은 뭐 살색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는 회색이야. 근데 회색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 자체가 회색이야. 대뇌가. 이 뇌가 보자. 근데 그거를 칼로 자르잖아. 절반을 딱 자르면 안을 보면 진짜 이 색이 나와. 흰색이 나와.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대뇌는 자,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어. 그래서 자, 어디? 겉질과 속질로 나눠요. 겉질이 무슨 질이라고 얘들아? 회색질이라고 하고 안은 백색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뇌 색깔을 기억합니다. 아, 뇌는 분명히 색깔이 있어. 그게 겉질이야. 근데 선생님 방금 말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대뇌의 기능은 다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쓰는 선생님 한번 써볼게. 대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뭐랄까? 이런 거야. 여기 위에 써있죠. 감정. 우리 감정은 다 대뇌지. 그 다음에 기억을 하거나 사고. 그 다음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수위운동이란 건 뭐냐? 이런 거.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뇌 겉질에서 합니다. 그럼 속질은 뭐 하는 거냐고? 그냥 척수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팔다리에서 오는 거 연결만 해주는 거야. 속질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해줄게. 혹시 뉴런에서 핵이 있는 부위를 뭐라고 그랬어? 혁진이 알까 몰라? 뉴런에서 핵이 있는 부위를 신경? 세포체라고 했지. 자, 뉴런 하나 그려볼까? 이게 뉴런이야. 이런 식으로.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축삭돌기고 이게 가지돌기였지. 자, 이 부위를 뭐라고 한다고? 신경세포체야. 얘가 회색을 띠어. 아니, 뭔가 진하잖아. 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신경세포체가 뭐 있어서 회색을 띈다니까? 이 부위가 집중이 돼 있어서 회색을 띈다라고 이해하면 돼. 아, 제가 색깔, 아마 뭐 핵 때문에 좀 색깔이 있나? 뭐 대충 알아서 외워도 돼요.
자,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대뇌입니다. 자, 대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적인, 얘들아, 의식적인 운동을 다 해요. 의식적인 부분을 다 감당합니다. 의식적인 부분. 이게 이제 대뇌죠. 자, 요 그림은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는 뭐 감각령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감각은 다 대뇌에서 느끼는 거지. 그래서 아프다. 뭐 이런 것들, 기분 좋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글씨를 쓸까? 저 내용을 쓸까? 뭐 이런 것들. 나 갈까? 화장실을 갈까? 뭐 그 다음 운동력은 뭐야? 실제로 이제 행동을 이게 다 대뇌 거칠해서 하는 거지.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이런 모든 것들. 자, 이게 이제 대뇌고 그 다음에 밑에는 분업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뭐 말을 들을 때 여기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왜 몰라도 되냐면 이건 비문학처럼 나와. 한마디로 뭐냐면 나오잖아. 그럼 나오면 이 그림을 그대로 우리한테 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대뇌를 위치에 따라 또 나눠요. 어떻게? 여기를 전두엽이라고 해. 그럼 여기 뒤에는 뭐야? 후두엽. 여기를 축두엽. 위에를 두정엽. 그래서 기능에 따라 나누는 게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이고 그 다음 위치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이런 용어들이 있다. 요거는 그냥 패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 뭐 여기 나와 있죠? 감각, 연합, 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로 갑시다. 손해. 자, 손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평형감각이야. 이 두 가지만 써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평형감각. 이 평형감각이 뭐냐면 너희들 우리 코끼리 코 딱 하잖아. 뺑글뺑글 돌면 세상이 어떻게 돼? 계속 돌지. 이거를 하는 거야. 회전감각과 그 다음에 무슨 감각? 위치 감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몸을 딱 기울이잖아. 그럼 기울어짐을 느껴 못 느껴? 느끼겠지. 이걸 손에서 하는 거야. 그 다음 회전감각 막 하면 귀에서 이 방골이가 하나 있는 그 액체가 막 돌잖아. 그러면 세상이 계속 돌지? 아, 이게 바로 손해에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얘는 대뇌와 함께 콜라보를 해요. 수의적 운동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됐죠? 손해 끝났습니다. 자,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자, 간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간뇌는 크게 시상과 시상하부로 되어 있어요. 얘는 밑에 있는 부분이야. 시상 밑에. 근데 미안하지만 시상은 하는 게 거의 없어. 시상은 뭐 하는 거야? 중계가 뭔 말인지 알지? 중계동 하지 말고. 중계가 뭐야? 연결한다.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대부분은 시상하부에서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항상성의 최고 중추입니다.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 항상성은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죠. 혈당량, 체온, 그 다음 마지막 뭐가 있어? 혈당량, 체온, 삼투압. 요거는 다음 시험 범위에 이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뇌는 간뇌.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뇌가 있죠. 자, 중뇌도 크게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간뇌라고 하는데 이 중간뇌는 안구운동. 무슨 반사라고 해? 동공반사 중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동공반사 중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는 또 손해하고 콜라보를 하는데 얘는 평형감각의 일부를 또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쓰는 것만 외우면 돼, 얘들아. 복잡하게 이거 다 한 번씩만 읽어보고 그냥 대충. 자, 마지막 연수야. 연수는 별표 쳐볼까? 자, 연수는 중요해. 연수는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연수는 역할이 한 10가지 정도 돼. 근데 이게 다 중요해. 정말 중요하고 왜냐하면 뒤로 가면 이제 말초 할 때 그 말초에서 중복돼서 계속 나와요. 연수가. 뭐 다른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자, 연수는 10가지를 선생님이 써줄 수는 있거든. 근데 쓰는 순간 너희들은 잊어버려. 너무 많아서. 물론 몇 가지는 외울 수 있지.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연수. 여기다 따로 써줄게. 연수. 자, 연수를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자, 연수. 너희들 혹시 남을 구제한다는 말 알아? 어떤 느낌이 들어? 그냥 느끼는 대로? 뭐 남을 도와준다? 그치,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구제한다. 그 말은 구원한다. 도와준다. 그런 뜻이야. 자, 다시. 남을 뭐 하려면? 구제할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외우려고 선생님이 지금 말을 만들고 있는 거야. 남을 뭐 하려고? 구제하려면 우리 마음에 특정한 마음이 필요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 아니? 호소심이 필요해.
이거 뭔 개소리냐고? 개소리 맞아. 외우려고. 자, 연승하는 역할이야. 구 뭐 하는 건지 아냐? 구토. 구토하는 게 연수에서 하는 거야. 쟤는 뭐니? H. 재채기. 하는 뭐겠어? 품. 외웠니? 자, 구제하가 뭐야? 구토, 재채기, 하품. 구제하. 자, 이제. 호는 뭘까? 호흡을 우리가 연수해서 해요. 됐죠? 소는 뭐야? 소화작용을 연수해서 하는 거야. 자, 마지막. 이 정도로 맞춰봐라. 심장박동을 연수해서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이거 아니 그냥 외워도 돼. 선생님, 저는 유치해서 그냥 외우려는데요. 그러시든가. 자, 어떻게 하라고? 구, 제, 하, 호, 소, 심. 근데 아까 선생님이 10가지라고 하지 않았냐? 자,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재채기 하면 뭐가 나와? H! 하면 뭐가 같이 튀어나와? 침맛살, 침분비도 연수야. 자, 하품하면 뭐가 나오니? 하품하면 뭐가 같이 나오지 않아? 눈물 나오잖아. 하품하면 눈물 맺혀. 눈물 분비. 됐죠? 얘네들 다 뭐하고 상관이 있어? 지금 요 5가지는 입이야. 구토, 재채기, 침, 하품, 눈물은 미안해. 얘네들 다 대부분 입이지? 입에서 하나 빠진 거, 우리 의지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뭔 줄 알아? 기침. 감기 걸렸는데 기침 막 못 참잖아. 얘네들이 다 연수해서 해. 그럼 총 몇 가지 했어, 지금? 벌써 9가지 했잖아. 다시, 얘들아. 구제하, 무슨 심? 호소심 외우면 돼. 이건 이렇게 외워야 돼. 아니면 잊어먹어, 나중에. 자, 마지막 10가지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들아, 우뇌는 어디를 조절해? 좌측을. 좌뇌는 어디를 조절해? 우측을. 그러면 이 신경이 가다가 뭐 하냐? 한번 크로스를 하겠지. 여기에서 대부분 크로스해. 그래서 신경 뭐가 일어나요? 신경 교차가 일어납니다. 총 10가지를 하는 거야. 자, 10가지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구제하 호소심. 얘들아, 요 정도는 입에 붙고 있어야 돼. 자, 물론 지금은 외웠지만 다음 주에 연수 생각나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선생님 한 3번은 해줄게. 알았지? 자, 외울 때 뭐라고? 구, 제, 하, 호, 수, 십. 오케이? 구토, 재채기, 하품, 호흡, 소화, 심장박동. 시험에 나와. 됐죠? 자, 밑에는 그냥 이제 보면 됩니다. 선생님 정리했던 거를 그냥 설명만 해놨을 뿐이고. 설명만. 이렇게. 됐죠? 자, 이걸로 우리는 뇌가 끝났습니다. 자, 뇌는 다 끝났어요, 뇌가. 자, 그 다음 우리는 뭐 어디를 들어가냐면, 오케이. 척수로 가봅시다. 척수. 자, 중추신경이 이제 척수는 대뇌하고 똑같이 뭐 할 수 있냐면, 봐봐. 대뇌하고 똑같이 얘도, 선생님 그림을 따로 그릴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따로 그리잖아. 이렇게 H 모양의 이게 겉질인데 여기는 겉질이 백색질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대뇌와 반대야. 그러면 속질이 뭐가 되니? 속질이 회색질이야. 됐죠?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는데 왜 회색을 띄어? 뭐가 있어서? 신경세포체가 있어. 이것도 알고. 그렇지. 여기 나왔잖아.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진 항상 회색질은 신경세포체 때문에 회색을 띈다고. 뉴런에서 그 핵이 있는 부위. 자, 됐죠? 자, 척수는 거의 다 했어. 척수하는 역할은 뭔 줄 알아? 말초신경에서 오는 신경이 척수에서 그냥 전달을 해서 그냥 대부분은 뇌로 전달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봐. 이게 척수야. 척추 안에 들어있어. 우리 척추 안에 척수가 들어있거든. 자, 척추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이 나눠볼게. 어떻게? 이렇게 나눴어. 이게 앞쪽이야. 무슨 쪽이니? 이거를? 배 쪽이라고 해요. 그치? 앞쪽이야. 그래서 여기에 근육이 달려있어. 보이지? 여기 이 근육이 달려있는데 이거를 무슨 근육이냐면
앞쪽을 전근이라고 해요. 그럼 뒤쪽은 무슨 근이니? 후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얘가 등 쪽이고 얘는 무슨 쪽이야? 배 쪽이죠. 됐지? 자, 봐라. 이것도 외우기 쉽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연상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상하게 보지 말고. 자, 선생님 웨이브를 해. 아, 잠깐, 웨이브 하면, 자, 봐봐. 너희들이 웨이브 한다고. 웨이브 하면 배가 웨이브가 잘 되니 아니면 등 쪽이 웨이브가 잘 되니? 배가 잘 돼? 등이 잘 돼? 어디가 더 자연스러워? 아, 이쪽이 웨이브가 잘 돼? 등이 웨이브가 잘 돼? 빨리 얘기해 줘봐. 봐봐. 배가 잘 돼? 등이 잘 돼? 배가 훨씬 잘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자, 항상 척수에서 배 쪽으로 무슨 신경이 움직이는 운동 뉴런이 나가고, 뒤쪽은 감각 뉴런이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뒤쪽. 자, 봐봐. 여기 들어오면, 얘가 지금 뒤쪽이야.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여기야. 이게 등 쪽이거든. 무슨 신경? 감각 뉴런이 들어오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앞쪽은 뭐가 나가? 앞쪽. 배 쪽으로는 운동 뉴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고 얘를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 감각 뉴런, 운동 뉴런. 그래서 배를 움직였을 때 배 쪽으로 잘 움직여. 운동 뉴런. 등 쪽으로는 감각.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된다. 됐지? 자, 이게 이제 척수에 대한 대부분 설명. 자, 밑에 봅시다.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의식은 누가 한다고 했어? 대뇌가 하는 거야, 얘들아. 정확하게 하면 대뇌 겉질.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니? 학습과 경험이라고 해요. 대뇌가 하는 걸 학습 경험. 학습 경험.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그 실험이 무슨 실험이라고 하는지 알아? 파블로프의 개새. 개한테 밥 주기 전에 종 치잖아. 종 치고 밥 주고, 종 치고 밥 주고, 이제 종만 치면 걔가 어때? 침 흘리는 거. 이게 바로 대뇌에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밑에 건 뭐냐? 무조건 반사야. 말 그대로 뭐냐면 대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대뇌하고 상관없는 게 뭘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자, 대뇌하고 상관없는 게 여기 나와 있죠. 대뇌하고 상관없는 게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척수 반사야. 자, 우리가 자 봐. 첫 번째 무릎 반사. 무릎 딱 찌면 다 올라가지? 자,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거야? 다리가 지가 올라가는 거야? 안 해봤어? 고무망치로 때리면 올라가는 거? 이렇게 딱 하면 다 올라가, 진짜. 이건 뭐냐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척수에서 그냥 반응하는 거야. 척수 반사라고 하지. 자, 무릎 반사. 그 다음 회피 반사. 갑자기 돌 던지잖아. 그러면 내가 보기 전에 피해. 보고 피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빨리 반응할 때 있잖아. 내가 선생님이 바늘이 아니라 뭐 가시를 밟잖아.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줄 알아? 다리를 떼고 이미 욕을 해. 뭔 말인지 알아? 아프기 전에 떼고 아프단 말이야. 왜냐면 이미 내 척수에서 아픔이 오기 전에 이미 다리를 뗀 다음에 아픔이 느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무슨 얘기야? 배변이 뭔지 알지?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어디서 하는 거야? 척수에서 하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선생님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지. 척수에서 하는 거니 대뇌에서 하는 거니? 대뇌에서 하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화장실 가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지 않아? 근데 왜 척수에서 한다고 하지? 이거 뭐냐면 혹시 너희들 지금부터 내일까지 오줌을 참을 수 있어? 진짜? 뻥치지 마. 어떻게 내일까지 오줌을 너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물 한 1리터 주고 내일까지 참을 수 있어? 자, 급똥 참을 수 있어? 똥 마려워. 근데 나 하루에 똥 한 번만 쌀 거야. 그럴 수 있어? 나 일주일에 한 번만 쌀 거야. 왜? 그냥 더러워. 화장실 가기 싫어. 그럴 수 있어? 못 참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관략근으로는 순간순간 참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자체를 뭐해? 한마디로 방광 자체는 얘가 해버려. 척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줌이나 똥을 못 참아. 타이밍은 맞죠. 그러니까 타이밍은 대뇌에서 하는 거야. 그 관략근으로. 근데 척수에서 그냥 이거를 펌프질 해버려.
이게 배변 반응, 이거 중요하죠.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척수에서 하는 겁니다. 자, 연수는 외웠네. 선생님 뭐라 그랬어? 호소? 여기 나왔잖아. 구제야, 호소심. 됐죠?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 대대하고 상관없어. 마지막 중례. 동공반사. 자, 후레쉬를 눈에 비춰. 그럼 동공이 커져, 작아져? 작아져.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임의로 내 후레쉬가 와도 난 결코 동공을 작게 하지 않을 거야. 불가능하지. 이런 거를 다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거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 근데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척수다. 틀려. 왜? 척수와 연수와 중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척수와 연수와 중례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야 돼. 알겠죠?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척수와 연수와 중례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야 된다. 자, 뭐 이 그림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합시다. 뭐라고 하냐면 자, A, F, E. 피부에서 척수에서 E로 갔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 뭐냐? 무릎 반사야. 맞잖아. 무릎 탁 쳤더니 올라갔다. 이게 무릎 반사야. 대표적 무릎 반사. 됐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식적인 반응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갔지. 그 다음 다시 명령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B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D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B로 올라갔다가 D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뭐 여기 뭐 밑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조금 있다 해야 돼. 자, 앞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아까 척수 얘기하면서 안쪽이 무슨 질이라고 했어? 회색질이라고 했잖아. 신경세포체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오해하지 마. 선생님 뭘 오해하지 마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경세포체는 누구의 신경세포체를 얘기하느냐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경세포체는 운동뉴런과 연합뉴런의 신경세포체만 있어요. 근데 감각뉴런은 바깥에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라고. 감각뉴런의 신경세포체. 선생님 옛날에 뉴런 처음 했을 때 감각뉴런은 여기 달렸다고 했지, 옆에. 그래서 옆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척수의 회색지에는 감각뉴런의 그러니까 신경세포체는 없습니다. 이거를 주의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해야 되는데. 자, 감각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회색질에 없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자, 요거 체크하고 있어. 요거 체크. 나중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문제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줄게. 자, 이제 말초 가봅시다. 말초. 자, 이제 말초신경 있죠? 자,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초신경계는 기능에 따라. 이제 우리는 기능으로 공부할 거야. 아까는 무슨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걸 해부학적 기준으로 얘기를 했죠. 여기. 해부학적으로는 12쌍의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베스킨라빈스 31. 이렇게 있고, 지금은 이제 무슨 기능에 따라 체성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왜 이름이 자율이야?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왜 이름을 자율신경계라고 했을까? 자율적으로 하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못해. 내가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못해. 혹시 지금 우리 심장 뛰고 있잖아. 한번 더 뛰게 할 수 있어? 진짜? 어떻게 해봐? 한번 해봐. 심장 더 뛰게 해봐. 아니면 막 심장이 뛰었잖아. 근데 좀 덜 뛰게 할 수 있어? 못해. 왠 줄 알아? 자율신경이 하는 거거든. 선생님 초콜릿을 먹고 한 3시간 후에 그때부터 소화하고 싶어. 왜? 그때 아마 배고플 거니까. 그럴 수 있어? 안 되지. 먹는 순간 그냥 소화액 나오지. 그냥 알아서 소화해버리잖아. 왜? 자율신경이야. 그럼 체성신경은 뭔지 알아? 말 그대로 뭐냐면 체성은 비자율신경이야. 한마디로 뭐냐면 자율적이지 않아. 그게 바로 뭔데?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움직이는 거, 걸는 거 이런 것들. 막 눈 깜빡깜빡거리는 거 막 이런 것들. 내가 손발 이런 거를 다 체성신경이라고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자, 거의 다 했는데 자, 체성신경계는 아주 간단해요. 뭐 그냥 팔다리 신경이야. 대뇌 지배를 받는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끝.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골격근의 운동. 이게 운동신경이죠. 주로 이제 골격근이죠. 골격근. 이게 이제 다 골격근이야. 이거 골격근으로 하는 건 다
체성신경. 그 다음 감각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체성신경.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체성신경의 이제 운동신경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각신경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분리해서 이걸 둘 다 이제 운동신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율신경부터 얘기합시다. 자율신경만 알고 있습니다. 자, 자율은 뭐다? 자, 100 원심성이다. 운동신경이다. 체성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체성은 그냥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감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100% 운동신경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체성은 자, 다시 한번 자율은 감각이 없어. 오로지 운동신경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건 100% 맞아. 100%. 자, 대표적으로 무슨 신경이래요? 교감, 부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자, 얘기를 해봅시다. 교감하고 부교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제 그림으로 바로 자, 보통 선생님이 이제 여기 외울 때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너희들한테 왜 이름이 교감신경인 줄 아니? 왜 이름이 교감인 줄 알아? 우리가 교감 선생님을 만났어. 1대1로 딱 만났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럼 언제 만나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교감을 언제 만나? 화장실에서 봤어. 화장실에서 왜 봤냐면 수업 시간이었거든. 와, 내가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교감하고 1대1로 딱 봤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다 교감신경이야. 어떨 것 같아? 동공이 어떻게 설 것 같아? 눈이 커져. 동공이 확장이 돼. 자, 호흡 속도가 어떻게 되지? 빨라져. 기관지가 확장이 돼. 심장 박동이 어떻게 돼? 겁나 뛰어. 그게 교감이야. 한마디로 뭐냐면 교감은 흥분형이야. 교감은 흥분형. 아, 교감을 보잖아. 흥분형. 자, 혈압이 올라, 혈압이 내려가? 혈압 오르겠지. 혈압 올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해볼게.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거든. 자, 혈당량이 오를까, 혈당량이 떨어질까? 혈당량. 자, 차분히 생각해봐. 내가 교감을 딱 봤어. 혈당량이 오를까, 혈당량이 떨어질까? 자, 이거를 설명해볼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고민한다는 얘기는 잘 암기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이걸 암기가 되도록 이해를 시켜볼게. 자, 교감 선생님을 보면 심장이 뛰어 안 뛰어? 뛴다고 했잖아. 그렇지? 심장이 겁나 뛰어. 심장이 뛰는 이유는 자, 심장은 우리 몸에 무슨 역할을 해? 자동차로 얘기하면 뭐야? 엔진이잖아. 그치? 엔진이 막 돌아갈 때 연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우리 심장이 뛰면 혈당량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혈당량이 뭐야? 어딨어? 증가야. 교감은 혈당량 증가야. 아, 교감을 봤으니 혈당량이 감소할 것 같은데 아니, 혈당량이 올라간다고요. 포도당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왜? 심장을 막 뛰어야 되거든. 다시. 아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한 줄 알아? 어디서 봤어? 교감 선생님을? 화장실에서 봤어. 자, 교감을 딱 보고 있는데 내가 오줌을 싸려고 했는데 교감이 딱 들어왔어. 얘들아, 오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오줌이 지렸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오줌 싸려고 하는데 뒤에서 친구가 막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지? 그러면 어때? 흥분돼서 그냥 오줌이 팍 나와? 아니잖아. 짜증나잖아. 뭔지 알지? 자, 방광이 있어 얘들아. 방광이 수축을 하면 오줌이 어때? 나와. 방광이 수축을 하면 오줌이 쭉 하고 나올 거 아니야. 방광이 이완하면 오줌이 안 나와. 그러니까 교감을 보잖아. 오줌이 안 나와. 그러니까 방광이 어떻게 돼? 확장이 된다고. 자, 요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 혈당량하고 방광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교감 선생님을 화장실에서 만나는 컨셉을 정한 거야. 이해되지? 다시. 다른 건 다 이해하기 쉬워. 왜? 교감 선생님을 보면 흥분해. 그래서 혈당량이 어때? 올라. 심장이 뛰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오줌이 나와 안 나와? 혹시나 피곤하지? 하고 있는 지 오래돼가지고. 이해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자, 방광을 수축하면 오줌이 나오는 거니까 방광을 확장, 이완을 해서 오줌이 안 나오는 게 교감이야. 끝났어. 왜? 부교감은 반대야. 그러니까 흥분의 반대를 뭐니? 휴식이야.
휴식하고 안정을 취하면 되죠. 부교감은 반대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 얘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이 이게 중요하지. 겁나 중요하지. 자,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여기 그림. 자, 여기 보면 이제 체성이 있고 자율이 있습니다. 왜? 이 자율신경이 여기 봐. 얘들아, 그림으로는 체성신경은 중간에 시냅스가 없어. 그러니까 뉴런이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다. 체성은 감각이나 운동은 뉴런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교감이나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뉴런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이 중간에 뭐라 그래요? 시냅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신경과 신경,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부위가 존재를 해요. 이게 교감하고 분비야. 왜, 자, 봐봐. 왜 교감이야? 이름이 앞에가 두 글자지. 얘는 앞에가 몇 글자야? 세 글자야. 그러니까 앞이 두 글자인 게 짧아. 교감은 짧아. 외우기 쉽지? 교감, 신경. 얘는 뭐야? 부교감이니까 세 글자잖아. 부교감. 그래서 앞에 뉴런이 길어. 이거는 무슨 뉴런이라고 해요? 앞에 거를 절전 뉴런이라고 해요. 이거를 절전 뉴런이라고 하고, 뒷 뉴런을 뭐라 그래? 후 뉴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전 뉴런과 절후 뉴런이 있는데, 교감 두 글자에서 다시 교감 두 글자에서 앞이 짧아. 부교감은 앞이, 그러니까 세 글자니까 길어. 됐지?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교감 선생님이 있잖아. 교감 선생님은 뒤끝이 있을까 없을까? 아, 그냥. 아까 우리가 오줌이 안 나올 정도였잖아. 뒤끝이 있어 없어? 그분. 아, 뒤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줌이 지리잖아. 지린 게 아니라 오줌이 안 나오지. 짜증났잖아.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건 줄 아니? 봐봐. 자, 우리는 여기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여기도 아세틸콜린이 나오죠. 봐라. 부교감 끝에서 뭐가 나와요? 자, 여기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근데 교감신경 뒤끝 여기서 뭐가 나와? 이상한 거 나와.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아, 교감 선생님은 뒤끝에 이상한 게 나와. 알겠지? 교감만 뒤끝에 이상한. 이 노르는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아드레날린만 써도 되고 또는 에피네프린만 써도 돼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제 하도 돼. 노르를 붙여도 되고 노르를 빼도 돼. 그러니까 외우기는 되게 쉽지.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얘기해 줄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뉴런은 어딘가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봐봐. 이게 시험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가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앞부분이 바로 중추신경계예요. 자, 이 뒤쪽이 뭐냐면, 이거를 반응기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심장이 나왔지. 얘들아, 교감은 심장을 어떻게? 더 뛰게 해요. 부교감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합니다. 덜 뛰게 해줍니다. 이해되지? 더 뛰게, 덜 뛰게. 자, 근데 여기가 문제가 심장도 나올 수 있지만 동공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위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광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다 반응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문제를 다 볼 거야. 심장, 동공, 위, 방광, 기타 등등. 근데 대부분 여기 다 들어가죠. 자, 그럼 이 앞에 중추신경 해볼까?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야. 붉은색으로 한번 써볼까? 자, 교감신경이 있잖아. 어딘가 연결되어 있겠지. 자, 모든 교감은 100%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자, 교감신경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니? 자, 교감신경은 얘들아 척수에 연결되어 있어. 교감. 자, 원래 얘들아 심장박동 조절은 어디서 한다고 했어 아까? 구제야, 호소, 힘, 연수에서 한다고. 기억나지? 연수는 여기 있잖아. 그럼 심장을 더 뛰게 하려면, 자, 심장을 빠르게 뛰려면 연수에서 어디로 가? 척수로 가. 척수에서 어디로 가? 여기 나왔잖아. 심장으로 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교감신경은 척수에 들렸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중추로 가야 돼요. 자, 동공반사는 어디에서 한다고 했어? 중간 내에서 한다고 했지. 자, 동공을 확장하는 거는 교감이야.
그럼 동공이 확장을 하잖아. 그럼 동공이 여기 있잖아. 눈. 근데 미안하지만 얘는 어디로 먼저 가? 척수에 들렸다가 중뇌로 가. 알겠지? 왜? 모든 교감은 척수에 먼저 들려야 됩니다. 그럼 부교감 가볼까? 얘들아, 부교감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왜? 그 다음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세 군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교감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냐고? 이거야. 방광. 어차피 방광. 얘들아, 똥 싸고 오줌 싼 거의 중추가 어디야? 척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교감도 척수고 부교감도 척수야. 맞지? 자, 동공반사는 만약에 동공을 작게 하는 건 부교감이지. 그러면 그 부교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중간내야. 자, 소화작용이 활발한 거야. 그건 누구 거지? 부교감이야. 그럼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절전유런이? 연수에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되니? 이건 나중에 조금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선 모든 교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척수. 그럼 물어볼까? 갑자기.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척수에 연결된 신경을 무슨 신경이라고 했어? 베스킨라빈스? 이거를 다 무슨 신경이야? 척수신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교감신경은 얘들아 척수신경이야. 이해되지? 얘는 자 여기에 연결, 자 부교감은 척수에 연결되는 척수신경과 자 이 두 군데 연결되는 무슨 신경이 있어요? 뇌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교집합식으로 우리는 자율신경을 배웠잖아. 이름이 교감하고 부교감이잖아. 근데 그 끝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여기 뇌신경하고 척수신경,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인 거지. 혁진아, 내가 널 혁진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넌 혁진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니? 혹시 집에 가서 너 다른 뭐 별명 같은 거 있지 않아? 없대. 근데 있잖아. 지나가다가 학생하면 네가 쳐다볼 거야, 안 쳐다볼 거야? 쳐다봐. 너밖에 이게 너의 네이밍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이 남학생 하는데 어이 여학생 하는데 쳐다볼 거야? 근데 난 여자가 아닌데 그런 거잖아. 남학생, 학생, 어이 고삐리 쳐다보겠지. 기분 나쁘니까. 뭔 말인지 알지? 난 남자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듯이 신경도 마찬가지인 거야. 척수신경이야. 근데 교감일 수 있어. 맞지? 자율신경이야. 뭔지 알지? 근데 말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의 이름이 네 가지가 중복되기도 해.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해됐죠? 그리 어렵진 않아. 이거 이렇게 풀다 보면.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너희들 이제 걱정하지 말 것은 걱정해야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절대 이 내용이 내게 되지 않아. 암기만 한다고 해서 내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그냥 숙지하려고 하지는 말고 대충 보고 문제를 풀어. 그래서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주면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죠. 요게 요 내용. 요거는 이제 전부. 요거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몇 가지만 더. 여기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이건 체성신경이야. 체성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 딱 나오면 골격근 쓰세요. 올리 수축만 합니다. 이완하지 않아요. 아세틸콜린은 골격근을 수축만 시킵니다. 됐죠? 골격근을 수축만 합니다. 수축만. 골격근을 수축만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단원이 뭐냐면 신경계 질환이 있습니다. 병.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마지막. 자, 문제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뭐야. 자, 끝났는데 여기 내용하고 이제 문제 2개 마저 풀고 이 단어는. 자, 첫 번째는 중추신경계가 이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추가 이상한 게 이제 두 가지 질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치매야, 치매.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증상이 뭐냐? 물론 치매 있지. 사람을 못 알아봐. 기억을 못 해. 근데 우리 못 알아보거나 기억은 다 어디 기능이야? 대뇌지. 그러니까 이건 대뇌가 고장난 거야. 대뇌 거칠이. 이거 알츠하이머라고 해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쓰세요.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쓰세요. 여기.
중간내에서 나오는 도파민의 문제가 생기면 파킨슨병에 걸립니다. 파킨슨. 그러니까 파킨슨은 중간내 외워야 돼. 그 파킨슨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막 손을 떨어 이렇게. 옛날 그 파킨슨병에 걸린 유튜브 늘 쳐봐. 파킨슨병에 걸리잖아. 그러면 걷지도 못해. 막 이러거든. 근데 그 동영상 있다. 그 사람한테 농구공을 주잖아. 그러면 막 이래. 찾아봐. 나 되게 진짜 요 뻥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농구를 했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농구공이 없잖아. 그러면 못 걸어. 막 이렇게 하다가 농구공 주잖아. 그럼 드리블해서 막 가. 개신기해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 연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기억에 옛날 농구했던 그 신경은 살아있어가지고 농구공을 주잖아. 엄청 빨리 막 드리블을 하는데 농구공 없으면 못 걸어. 이렇게. 그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을 이제 뭐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막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개신기해. 봐봐 한번. 몰라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신경 이상이 뭐냐면 루게릭병이 있어요. 루게릭은 뭐냐면 루게릭병이 걸리면 뭐냐면 모든 운동신경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뇌 외에는 다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물리학자 누구지? 그 누구 있잖아.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그 되게 유명한 사람 있었잖아. 몰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누군지 알지?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사람도 루게릭병이 하나야. 그걸 뭐라 하냐면 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도 하죠. 근육이 위축돼가지고 아예 운동신경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근위축성 측상경. 학교에서 뭐로 배울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써놓기만 해.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계가 고장났을 때 이제 나타나는 질환이다. 됐죠? 자, 마지막 두 문제만 풀고 신경계는 자, 이걸로 마무리한. 자, 앞에 문제 한번 봐볼래? 자, 여기 중추신경계 문제를 풀어줄게요. 자, 페이지로 하면 86페이지. 간단하니까 중추신경계 있습니다. 자, A, B, C, D가 있어요. A, B, C, D는 손해, 연수, 중내, 척수 중 하나다. 됐죠? 자, 부교감 신경이 나온다. 여기서 부교감 신경이 나오는 거 아까 세 군데 기억나? 척수가 나오기도 하고 연수가 나오고, 이거 중요해. 중간내가 나옵니다. 지금 외워줘. 부교감 신경, 부교감 세 군데야. 교감은 100% 어디? 척수. 자, 뇌줄기를 구성하는 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아까 뇌줄기? 써줄게. 중내, 연수, 뇌교. 근데 뇌교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 동공반사의 중추는 어디야? 중내, 중간내. 그리고 중간내 몇 번 나왔냐? 3번 나오고 연수 2번 나오고 척수 1번 나왔지. 한번 써볼까? 그러면 여기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게 뭐야? 손해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 너 손해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손해 한 번도 없어. 그 다음에 중내는 3번 나왔잖아.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나 둘 셋. 얘만 가능하죠. 얘가 중간내.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한 번 나온 게 척수입니다. 2번 나온 게 연수. 자, 기억, 니은, 디귿도 쓸 수 있겠다. 부교감 신경이 나오는 거 3개니까. 자, 이게 니은이죠. 자, 뇌줄기를 구성하는 건 2개죠. 그러면 기억이고. 자, 디귿. 오는 걸 찾으시오. 자, 기억은 뇌줄기를 구성한다. 맞고. 자, A는 연수다. A 연수 맞습니까? 아니요. 척수요. 자, C는 배변변이요.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어디서 한다고? 틀렸죠. 손해가 아니라 척수입니다. 이렇게. 자, 문제 하나만 더 풀면 돼요. 중간에 안 풀었던 거. 자, 라스트. 이거지? 얘들아, 신경과 이성과 질환. 여기 보면 88페이지.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자, 그림은 위에 연결된. 자, 다시 봅시다. 얘들아, 앞이 짧네. 무슨 신경이라고? 교감이. 앞이 기네. 절전이 기네. 부교감입니다. 여기까지 써줍시다. 뭘? 봐봐. 문제 풀기 전에 교감은 100%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앞에 뉴런이? 여기가 척수. 여기는 3군데 가능합니다. 척수, 연수, 중간내. 근데 여기 위잖아. 구제야, 호소심, 소화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연수. 자,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선생님이 뒤끝이 있어?
여기에서만 뭐가 나와?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노르, 아들의 날린이 나옵니다. 나머지 세 군데 노란 거 해볼까? 노란 거는 아세틸 콜린이 나와. 이거 물어본다고 얘들아 여기서. 자, 기억. X와 Y는 모두 말초. 어떻게 알았지? 말초입니다. 자율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계. 둘 다 운동신경이에요. 자, 두 번째. X의 역치상에 자극을 주면 부교감은 위 운동을 어떻게 해요? 위 수축력을 촉진시키겠지. 반맛을 돌게 합니다. 교감 선생님은 반맛을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더니 맞지? 그치? X는 부교감이라 해서 앞에 뒤에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의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다고? 이미 썼잖아. 척수에 있다고. 교감은 100% 척수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시 한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디를? 신경계를. 자, 신경계는 여기까지.